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한캠의 기업 분석과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8,000원, 무서운 중국의 추격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은 10월 7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0월 8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인스피언, 셀비온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한글날을 포함하여 3일 뒤인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에 나와 있는 상장일은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셀비온, 인스피언과는 상장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YJ링크, 루미르, 신한 제14호 스펙의 상장 일정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인스피언이 단독 상장이라고 안내해드렸는데 YJ링크와 상장 예정일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예정일은 변동이 가능하기에 다음 주 월요일 YJ링크의 수요예측 결과 발표 이후 확인하여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은 1999년 설립되어 OLED 소재, 촉매 소재, 의약 소재 등의 유기화합물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OLED, 석유화학, 반도체, 의약품, 연료전지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소재를 만들고 있지만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OLED와 관련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OLED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화면이 없는 기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산기, 노트북, 모니터, 휴대폰, TV 등 다양한 용도로 화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LCD와 OLED입니다. LCD와 OLED는 똑같이 화면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서로 구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LC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가 기억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계는 예전에 큰 인기가 있었던 돌핀 시계입니다. LCD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에 야간에는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시간을 보려면 라이트 버튼을 눌러 시간을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 조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L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돌핀은 매우 가성비 시계였지만 현재는 14만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TV나 모니터 등은 항상 보여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조명인 백라이트 유닛 BLU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CD는 마치 프로젝터처럼 뒤에서 빛을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OLED는 스스로 빛을 내고 있기에 조명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LCD와 달리 백라이트 유닛이 없기에 LCD보다 훨씬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항상 빛을 내고 이를 가려서 검은색을 만드는 LCD와 아예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서 색을 내지 않아 순수 검은색을 내는 OLED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요새는 LCD보다 LED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뒤에서 빛을 내는 백라이트 유닛을 이름도 어려운 냉음극 형광 램프를 사용했던 방식이 LCD이고 작고 효율이 좋은 LED를 사용한 방식을 LE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광 램프는 미세한 조절이 어렵지만 LED 방식은 많은 LED 조명을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므로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LCD의 비중이 높습니다. 2027년까지 OLED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긴 하지만 37.6% 정도로 LCD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LED는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출시된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7세대에서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OLED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OLED는 애플, 삼성과 같은 제조업체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LG화학, 삼성 SDI에서 원천 소재를 납품받고 있고 한캠은 LG화학, 삼성 SI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캠은 매출처 두 곳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두 곳이 아니라 한 곳의 업체만 해도 82.87%로 한 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가 어딘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3년 발표된 기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LG화학이 한캠의 OLED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대량 합성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고객사 A는 LG화학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캠은 매출 대부분이 OLED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OLED는 스마트폰, OLED TV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감소되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후발업체의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OLED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 후발업체의 품질과 수율이 개선될 경우 LCD 시장처럼 국내 업체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투자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벌써 현실화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최신 기사에 따르면 2028년 생산 능력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중국 업체의 OLED 점유율이 우리나라 업체의 비율을 넘어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LCD 시장에서 중국에 당한 역사가 있기에 매우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CD 시장은 2004년 일본을 추월한 이후 2018년까지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이제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2년 일찌감치 LCD 사업을 접었고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공장을 약 2조 원의 중국 업체에 매각하며 LCD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는 OLED 시장에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OLED 시장은 1년 전만 해도 점유율이 2배에 달했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비 투자에서도 밀리고 중국 제조사들이 자국산 OLED를 채택하여 한국산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앞섰던 기술력도 빈번한 기술 유출 시도로 상당히 좁혀진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세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LED 기술의 발전도 OLED의 큰 적입니다. 기존 LCD의 단점을 LED 조명으로 보완했는데 기존 LED의 100분의 1 크기인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여 더 높은 품질 제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이크로 LED, 미니 LED는 OLED보다 저렴한 가격이기에 TV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엔 OLED보다 많이 팔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단기 순이익 증가세가 주춤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로 모은 280억 원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공장을 새롭게 만들고 설비를 확충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장비, 소모품 교체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종 유사회사로는 P&H테크, 레이크 머트리얼즈, 캠트로스, 덕산 네오룩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4개 회사의 퍼를 평균한 26.88이 한캠의 공모가 산정에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회사의 퍼를 살펴보면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퍼가 너무 높아서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한캠과 비슷한 소재 기업이지만 분야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LED 소재 매출이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반도체 소재, 태양광 소재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캠의 비교회사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P&H테크는 OLED 매출이 대부분인 회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레이크 머트리얼즈보다는 P&H테크가 더 유사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제외한 합리적인 적용퍼는 아무리 좋게 봐도 18 이하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캠은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2분기 당기순이익 54억 원에 적용퍼 26.88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17,878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18.9%의 할인율을 적용한
14,5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은 OLED 소재, 촉매 소재, 의약 소재 등의 유기화합물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대부분의 매출 86.91%가 OLED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OLED는 액정 뒤에 빛을 내주는 조명이 필요한 LCD와 달리 스스로 빛을 내는 구조로 얇고 더 높은 품질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LCD의 비중이 더 높지만 OLED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여 2027년에는 37.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로 납품받은 소재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캠은 LG화학, 삼성 SI 등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OLED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OLED 패널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판매가 감소되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OLED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 후발업체의 품질과 수율이 개선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 평균 퍼 26.88은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높은 퍼가 평균을 상승시킨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4,500원을 24.14% 초과한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20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0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허수성 청약 반지가 적용된 것을 감안해도 높은 경쟁률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 참여 기간 수와 비교해보면 한캠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 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밴드 상단 초과가 제일 많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9.53%, 상단이 0.37%이고 중간이 0.09%, 하단과 하단 미만은 없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확정된 18,000원을 초과한 비율도 55.45%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3.03%, 수량 기준 3.89%의 의무보유 가격을 신청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가격을 살펴보면 6개월, 3개월이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 전체 의무보유 가격이 높지 않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캠의 의무보유 가격을 이전 수혜측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9.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토마토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높고 한주라이트메탈, 한선 엔지니어링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가격입니다. 한캠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가격의 좌표로 나타내면 한캠은 경쟁률은 높지만 의무보유 가격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인 포스뱅크, KNR 시스템, 코칩,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과 비교해 볼 경우 경쟁률, 참여 기간수, 평균 참여 규모, 평균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의무보유 가격은 낮은 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캠의 수혜측 결과는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에 4.4%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한캠의 직원 수는 모두 70명이고 평균 연봉은 4,841만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주식수가 약 1,600주이고 금액으로는 1,810만원입니다. 평균 연봉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72억 원으로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20만 주입니다. 이전 신영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제닉스의 경우를 고려하면 한 주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캠의 청약은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 신영증권에 74%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9월 27일 오후 5시까지 개설된 계좌만 이번 한캠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9,000주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증거금은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전일까지 개설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청약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만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9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두 증권사 모두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45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은 공모가 1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445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한캠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35.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517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하격이 높지 않기에 최종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6.77%, 일반 청약자가 13.92%, 공모기관이 39.3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약 절반에 가까운 46.77%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도 242억 원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캠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사는캐피탈,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기타 주주 3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를 비율로 살펴보면 사는캐피탈이 43.2%, SBI 인베스트먼트가 19.3%로 기관 투자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 31명은 소액 주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캠은 현재 비상장 플랫폼에서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반 개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 2023년 10월 27일 진행된 유상증자의 단가가 7,838원으로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 한 달 뒤에 바로 12.91%인 103만 6,468주가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캠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2,000원의 가격이지만 2026년 3월 22일부터 행사 가능하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이스권부 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한캠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엑세세라퓨틱스, 유라클보다 조금 더 많고 메가터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최근 상장한 제닉스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은 OLED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을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종목의 상장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인 점, 상장의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점, 적자가 아닌 흑자 회사인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 OLED 관련 업종인 점, 비슷한 유사 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적용퍼가 적용된 공모가인 점, 기존 주주 비율이 46.77%이고 기관 투자자가 많은 점, 규모도 약 500억 원으로 큰 점, 환불일이 한글날을 포함하여 3일로 긴 점이 단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OLED 업계가 불안한 상황이기에 한캠도 매력적인 회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고평가로 상장하게 되고 규모가 작지 않아 단독 상장이 사실상 유일한 장점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기에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인스피언, 셀비온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조금만 올라도 상대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캠은 상장일 공모가 1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72,000원, 하한가 60%는 1,8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